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 달에 보험 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보험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진짜 주가에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험 환급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과연 어떤 물량들일까에 대한 생각들인데, 아마도 지금 매도하는 물량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이 올 초에 있었었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 이슈 때문에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죠. 이 물량들이 대부분 빠르게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이 하방 압력이 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워낙 확실하고 강력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자, CDMO 관련돼서는 삼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돼 가지고는 셀트리온,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섹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이 물량들이 지금 천천히 소화가 되고 있다. 이 물량이 오히려 주가 상승에 있어 가지고 마중물, 펌프질을 할 때 우리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조금씩 물을 붓잖아요. 이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시장 조성자 M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항상 해왔었던 건데, 이번에는 이 개인들의 물량,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슈로 들어왔었던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뉴스가 나온 것 중에서 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가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다. 자, 일단 셀트리온이 캐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신약 허가 신청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허가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셀트리온은 캐나다에서 판상형 건선이라든지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이런 적응증으로 이제 스테키마 판매가 가능해졌다. 셀트리온은 이제 캐나다를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어느 시장을 공략을 한다?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한다. 우스테키노맙 시장이 현재 26조 원 정도 있거든요. 26조 원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캐나다 시장은 좀 미미합니다. 8,600억 정도 수준이고, 사실 미국을 포함한 이제 전체 북미 시장을 보게 되자면은 21조 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대부분을 북미 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키마의 캐나다 승인은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북미 시장으로 옮겨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번에 허가 획득으로 인해 가지고 북미 시장 내에서 결국에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포트폴리오가 한 번 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렉트라,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테키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IV 제형과 이제 SC 제형을 다양하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확대가 됨에 따라서 북미 시장을 점차 공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상 환자들 범위가 굉장히 이제는 크게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는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이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친바이오 정책 도입국으로, 자, 캐나다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셀트리온의 이 영향력이 이제는 미국으로까지 쭉 뻗쳐 나갈 수밖에 없고, 26조 원의 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이번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 일단 셀트리온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번들링 전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여기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IV 제형도 있죠. 인플렉트라, 렘시마예요. 유럽명은.
그 다음에 짐펜트라가 있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가 또 있어요. 그리고 스테키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점차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을 확대할 수가 있고, 번들링 전략이 뭐라고 했어요? 짐펜트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유플라이마를 껴서 팔던지 아니면은 스테키마를 껴서 팔던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지금 케미컬 제약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케미컬 의약품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랑 같이 세트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번들링 전략을 지금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변하죠. 특히나 미국 시장의 이 특수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짐펜트라는 이제 기존의 인플릭시맙 정맥주사 IV 제형이죠. IV 제형에서 이거를 SC 제형으로 변화를 한 거잖아요. 환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보험 혜택 분류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크게 메디컬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투여받는 의약품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다가 판매 가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플룩시맙 IV 제형에 속하게 되겠죠. 이게 인플렉트라. 자, 인플렉트라가 이제 IV 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머시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가주사가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PBM이 포뮬러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PBM이 포뮬러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짐펜트라는 SC 제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PBM과 이 포뮬러리의 이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PBM의 역할이 뭐예요? 파머시 베네핏 의약품의 포뮬러리를 주관하고 있는 이 PBM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로부터 직접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PBM이 셀트리온한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거고, 한 대략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BM이 그렇다 보니까 짐펜트라를 직접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기존의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램시마예요. 제가 자꾸 인플렉트라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램시마 그냥 IV 제형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베네핏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평균 판매 가격. 이 평균 판매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파머시 베네핏으로 분류되는 짐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판매 가격, 자, 이거에 대한 고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PBM과의 리베이트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또 여기서 보자면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퓨전 센터의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인퓨전 센터에서 평균 판매 가격보다도 낮은 보험 환급금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인퓨전 센터가 오히려 짐펜트라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환자들의 필수 의약품, 특히 이 IBD 환자들한테는 인플룩시맙 필수 의약품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여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짐펜트라가 나오게 되면서 메디컬 베네핏이 아니라 파머시 베네핏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가 집에서 자가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보험사 입장에서도 짐펜트라가 병원 방문 없이도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머크가 그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서 키트르다를 결국에는 이제 독점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SC 제형으로 만들려고 지금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게 이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키트르다의 시장 장악력을 그대로 SC 제형으로 만들어서 이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PBM들이 휴미라만 보더라도 지금 CVS 헬스에서 포뮬러리에서 휴미라를 제외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도즈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곧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상호 동등성이 확인이 된다,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IV 제형에서 이렇게 SC 제형으로 변화를 하려는, 그러면서 미국 보험 시장의 이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공략을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보험 시장의 특수성을 너무나 잘 활용한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아 주사 제형, SC 제형으로의 전환은 파머시 베네핏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PBM과의 직접적인 리베이트 협상이 가능해지고, 병원이라든지 인퓨전 센터, 그러니까 이게 주사를 이렇게 놔주는 그런 센터 있죠. 자, 이런 데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장점을 제공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3대 PBM 한 곳이랑 진펜트라 등재 추가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급으로 이때도 제가 추가 계약 마무리 단계다. 이제는 가격을 조율 중에 있고 그냥 단순히 포뮬러리에 등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처럼 선호 포뮬러리에 등재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느 PBM인지는 바로 공개를 안 할 것이다.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처럼 차후에 공개를 할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왜냐면은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바로 공개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서 같이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8월 달에 무엇보다도 8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 전역의 본격적인 TV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TV 광고, OTT, 유튜브, 각종 SNS. 진펜트라가 대규모 광고 집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적으로 추가 PBM 계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놀랍게도 강프로의 예상대로 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계약한 PBM이 과연 어디인지, 옵턴 RX인지 아니면 CVS 헬스인지 우리가 이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미국의 3대 PBM 한 곳, 진펜트라 등재 추가 계약이 완료가 됐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의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1일 다음 페이지에 진펜트라 PBM 계약 관련해 가지고 질사항에 대한 답변을 게재해서 7월 30일 어제죠. 미국의 3대 PBM 한 곳이랑 진펜트라 등재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에 이어가지고 추가 계약을 이제 완료가 했다라는 거죠. 단 계약 조건상 현 시점에서 해당 PBM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번 계약으로 지난 3월 진펜트라를 미국에 출시한 후에 약 보름 만에 미국 3대 PBM 중 하나였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와의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가지고 두 번째 대형 PBM과의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다라는 거예요. PBM은 의약품 결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으로 보험사를 대신해가지고 제약사와 약가, 리베이트 등을 이제 협상을 한다. 사보험이 발달한 미국의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 이 구조는 어제 영상에서 메디컬 베네핏이랑 파머시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드렸어요. 진펜트라는 SC 제형이기 때문에 메디컬 베네핏이 아니라
파머시 베네핏 약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의약품의 유통과 결제 대금을 관리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이제 PBM의 의약품 선택 여부가 경쟁의 키워드로 조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품이 잘 팔리려면은 무조건적으로 PBM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 3대 PBM은 무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남은 한 곳의 대형 PBM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펜트라 등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자, 이 경우에는 진펜트라 출시 첫 해 미국 보험 시장의 약 80%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3대 PBM 모두를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파머시 베네핏이기 때문에 PBM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건들을 모두 다 갖췄어요. 그리고 앞으로 IRA라든지 이번에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환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진펜트라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다시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진펜트라를 본격적으로 처방 확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막강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자, PBM과의 계약을 체결을 통해 가지고 진펜트라의 실질적인 매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막강한 기반. 자, 이게 뭐냐? 3대 PBM과의 계약. 그 다음에 뭐죠? 바로 직판망이죠. 자, 이게 간접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유통이기 때문에 직판망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전역의 PBM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이렉트로 이제는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직판망이 그래서 PBM 계약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직판망 계약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선두주자가 뭐다? 진펜트라다. 이 진펜트라를 선두주자로 해가지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들 있죠. 이 파이프라인들이 전부 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미국 전역에다가 공급이 된다. 한마디로 이 직판망은 고속도로를 까는 거고 이 진펜트라는 여기에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펜트라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들도 함께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래서 유럽에서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펼쳤지만은 미국은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의 특성상 그게 아니라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 번들링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 판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자, 그래서 램시마의 미국 판매명인 인플렉트라 IV 제형이죠. 그리고 진펜트라 SC 제형이죠. 얘는 신약이에요. 게다가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스테키마 어제 이제 캐나다에서 통과를 했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미국 시장으로 갈 거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셀트리온이 하나씩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 직판망을 통해서 번들링 전략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들링 전략 이거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바로 TV 광고다. TV 광고를 통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뭐 노바티스라든지 암젠이라든지 다케다, 존슨앤존슨, 로슈, 화이자, 에브비, 머크 전부 다 30에서 50% 이상 매출 신장을 이뤘었고 이게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주가는 어떻게 됐다? 폭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큰 틀에서라도 이해를 하면서 가셔야지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느 PBM이랑 계약을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옵턴 RX냐 아니면은 CVS 헬스냐. 자, 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옵텀 RX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자회사예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 서비스와 통합된 의약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험사랑 이제 의약품 관리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자체적인 약국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9,900개 이상의 자체적인 약국 체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 PBM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에트나를 통해 가지고 헬스케어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한다. CVS 헬스가
가장 큽니다. PBM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자체적인 약국 체인망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죠.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약국 네트워크를 통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자체적인 약국 체인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 그리고 클리닉 서비스를 보더라도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트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좀 CVS 헬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약국을 방문을 하잖아요. 이때도 간단하게 CVS 헬스는 자체 약국 체인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제공을 하지만은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리닉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 서비스랑 통합이 되어 있어요. 보험 서비스랑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서비스와 이 PBM 서비스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트나와 통합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랑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죠. 에트나와 통합된 보험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자체 보험 서비스와 PBM 서비스 간의 통합 관리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둘 다 미국의 3대 PBM 중에 한 곳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던지 간에 일단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있는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옵턴 RX가 됐건 CVS 헬스가 됐건 너무나도 좋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뭐냐? 진펜트라에 대한 추가 계약이잖아요. 그쵸? 진펜트라.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진펜트라를 추가 계약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옵턴 RX냐 CVS 헬스냐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도즈랑 현재 PBM 계약을 맺고 있다. 자, 산도즈 같은 경우에는 CVS 헬스를 통해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이 휴미라의 시장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미라의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산도즈가 어마어마한 저렴한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점유율을 거의 15% 20% 가까이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미쳤죠.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CVS 헬스는 이미 산도즈랑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진펜트라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이 시장에서 이미 산도즈가 CVS 헬스랑 같이 계약을 맺고서 휴미라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CVS 헬스 포뮬러리에 만약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산도즈와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CVS 헬스는 산도즈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큰 성공을 현재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등재가 산도즈의 기존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옵턴 RX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보험 시장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이 유플라이마를 이미 등재를 완료를 했죠. 유플라이마가 이미 옵턴 RX 포뮬러리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공보험 시장에서. 자, 이거는 옵턴 RX가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옵턴 RX가 이미 유플라이마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시장에서 이미 공보험 시장에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CVS 헬스가 아니라 옵턴 RX가 될 가능성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강프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산도즈랑 현재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옵턴 RX랑 같이 PBM 계약을 함으로써 자, 이미 옵턴 RX가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바이오시밀러 포뮬러리에 현재 등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추가 계약에 옵턴 RX와의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프로는 옵턴 RX와의 계약이 아마도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전역의 진펜트라는 이제 60에서 거의 70%까지도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CVS 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보험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결국에는 파머시 베네핏에 강한 이 짐펜트라를 이제는 등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슈가 뜨겁습니다.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일단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했었죠. 합병은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하기 위한 도약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미국 판매 전략에서 이 바이오와 케미컬 제품을 이제 번들링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죠. 미국에서는 번들링해서 판매하려는 이러한 계획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들링 전략은 여러 가지 제품을 묶어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의약품, 그 다음에 ADC, 신약 개발에 집중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와 케미컬 제품을 아우르는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서 번들링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짐펜트라를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짐펜트라는 SC 제형이에요. SC 제형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험 시장 특수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짐펜트라는 이 메디컬이 아니라 파머시, 병원 쪽이죠. 병원의 베네핏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 ASP, 평균 판매 단가 이하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험으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마진이 안 남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는. 근데 이제 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약국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PBM과의 계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PBM이 굳이 정부에다가 이거를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BM을 통해서만 바로바로 납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펜트라는 이 파머시 베네핏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 뿐만이 아니라 케미컬 의약품을 추가적으로 함께 세트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 이쪽 분야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케미컬 의약품 시장도 정말 이거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세트 판매하면서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번들링 전략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이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데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랑 케미컬 의약품 함께 제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 짐펜트라랑 케미컬 의약품 이렇게 하나를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 번들링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합병을 통해 가지고 두 회사의 이 연구개발, 이 R&D라든지 생산, 마케팅, 판매 부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좋은 거예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운용에 대한 이 효율성도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 거고 제품 개발이라든지 시장 출시 속도를 굉장히 크게 높일 수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의약품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바이오랑
케미컬 의약품 모두 엄청나게 큰 수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이런 번들링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군을 한 번에 제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요 의료기관과 계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지금 케미컬 의약품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굉장히 큰 케미컬 제약사랑 1조 원 정도로 해가지고 M&A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케미컬 의약품 쪽으로도 강하게 진입을 해서 이거를 번들링 전략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명성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은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이 어딜 간다?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높이게 되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참고하겠다라는 거죠. 참고하겠다. 이런 참고하겠다라는 건데, 소액주주 연대가 셀트리온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왕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시장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왕 시장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중동발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통합을 하면서 가자. 단 제약과의 합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제약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이 통합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주식이 통합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합병 이후에도 신주 발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체 주식수 증가에 있어가지고는 주주 연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만 주가 전부 다 이 주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희석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은 5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주식수가 희석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연대의 반대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소액주주가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제조라든지 판매 여기에서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결국에는 분식회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원가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사실 그런 명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제약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헬스케어와의 이제 합병 이후에 그 다음은 이제 제약 차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제약에 굉장히 많이 물량이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무려 셀트리온보다도 3.6배나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희석이 됐을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은 확실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되겠지만은, 셀트리온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가 당연하게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현재 선반영이 강하게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익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 차이는 2배에 불과한데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배가 차이가 납니다. 17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셀트리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내년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해 대비 한 3배 가까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만 우리가 보더라도 몇 배예요? 51배예요. 51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 엄청나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 차이는 2배밖에 나지가 않는다?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실익이 네 번째로 보자면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 연대에서는 합병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한참 잘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합병 이슈를 꺼내버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리잖아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중동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타이밍에 이걸 던졌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 주주연대 엄청나게 마음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이슈를 던져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연대가 합병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주주연대랑 비슷하게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당분간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의미 없이 뭐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이런 전략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손절이 나오거나 이런 물량을 뺏기는 이런 전략은 더더욱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올 전반기 충분히 우리 버티고 버텼잖아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절대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를 기회로 보고 비중을 늘려야 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대박주 XR 동맹 관련 팹리스 기업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조정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만 끝나고 나면은 바로 폭등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024 갤럭시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자, 연내에 XR 플랫폼을 공개를 하겠다. 자, 하면서 구글 퀄컴이랑 같이 작년에 이 XR 동맹을 맺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기기를, 그 다음에 구글은 OS를 담당을 하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들을 강점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었었죠. 이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XR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XR 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달 대박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정부의 R&D 5년 동안 250억의 투자를 받고요. 또 정부의 국책 과제를 현재 연구 주관사로 그냥 참여 기업이 아니라 연구 주관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60억을 또 투자를 해줬다. 그리고 정부랑 삼성전자의 유망 팹리스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간 5천억을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핵심 기업이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4조 원의 투자를 하죠.
세계 최초의 8.6세대 IT용 OLED 패널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경 있죠. 글라스 기기, XR 글라스 기기, 이거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000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주가 상승폭을 봤었을 때도 최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현재 목표가로 두고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일단은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먼저 좀 빠르게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추가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를 하거나 요럴 때 우리가 기회를 보고서 수익을 먼저 낸 다음에 강하게 주매를 하게 된다면은 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비중은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도 평단은 다시 맞춰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향후에 주가가 상승이 됐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전략이지만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간단하죠.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대박주는 대박주라고 바로바로 보내주시면은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셔도 되시고, 자,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